트럼프는 지금 뭐를 원해요? 확전을 원해요? 아니면 독립기념일 전까지 자기한테 무릎 꿇고 핵 만들지 않을게요, 우라늄 안 만들게요, 협상하길 원해요? 법 줘서 협상하길 원하죠. 확전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G7 급거 기국, 트럼프, 이란, 이스라엘 휴전과 무관 훨씬 큰일. 자, 서둘러서 가죠. 아니, 트럼프 형님 이렇게 서둘러서 어디를 그렇게 가? G7 우리가 좀 많이 기대를 했죠. G7 정상회의에서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과 관세 협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 좀 실망이 컸던 걸까? 안 됐죠. 근데 한번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왜 귀국했을까? 이 귀국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막 갑론을박이 많았죠. 제가 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 대립 때문에 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16일날 그 G7이 있었고, 17일인가요? 17일인가 16일, 17일이죠. 17일 G7이 있기 전에 15일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덴마크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누구 들으라는 얘기죠? 트럼프죠. 그린란드 우리 구매할게, 캐나다 51주로 들어와라, 편입되라, 거기에 반박하는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그린란드는 사고팔고 하는 그런 판매용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EU의 영향력을 조금 더 가져가겠다. 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당연히 승질이 나겠죠. EU의 GDP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독일이랑 프랑스인데, 독일은 메르드리 총리 친미 성향이에요. 예전에 그 북미 쪽이랑 독일이랑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했었던 그런 그 사기관의 수장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친미 성향입니다. 그래서 독일 총리는 막 굉장히 좋아해. 얼마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관세 협상 얘기 발표하면서 독일 총리는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EU는 뭐 엉망이다, 막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독일이랑 프랑스가 EU를 이끌어 가는데, 독일까지는 괜찮은데 프랑스 마크롱 총리가 좀 중도 성향이죠. EU에 어떻게 보면 좀 입지를 조금 더 올리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좀 트럼프가 사이가 좀 벌어진 게 아닐까. G7 정상회의에서.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정상들 트럼프 안 좋아하잖아요, 원래. 서양 사람들이 또 좋고 하는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그리고 관세 협상 그 하러 가는 G7 그 갔을 때 트럼프 본인이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관세맨이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빨리 G7 너네 우리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에 빨리 협상해라, 회의해라, 계약서 보낼 테니까, 그 얘기 했겠죠. 당연히 반발했겠죠. 그래서 아마 사이가 틀어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감으로써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간다, 오케이, 너네 7월 초에 유예 안 해줄 거야, 한번 해보자 라고 어떻게 보면 반협박식으로 급하게 또 귀국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란 이스라엘 휴전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트럼프 SNS 이런 글이 바로 올라왔죠. 마크롱 대통령 항상 틀리다고,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휴전 때문에 갔다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례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을 해줘. 항상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기가 안 좋다는 거겠죠. 자, 트럼프 영국과 무역협정 서명, 상호관세 유예 이후 첫 합의. 이거는 뭐 예전에 우리 봤던 거 그냥 합의했다고 하는 겁니다. 크게 의미 없다는 거. 자, 전투기, 항공모함, 미군 자상, 중동 집결. 볼게요, 여러분들. 미국이 중동전쟁에 참전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군이 중동전쟁에 참전을 하는 걸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미군이 참전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일단은 참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려면 상원하원 회의를 거쳐야 돼요. 대신 통과 거치기 전에는 미군 전력을 배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란이 미군을 뭐 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노릴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말은 한다고 해야겠죠. 겁은 줘야겠죠. 겁은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군 자산이 중동 집결해 있고, 제가 예전에 정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정부,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을 빠르게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질질 끌거나 혹은 어느 정도 가져가도 괜찮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전쟁이 터짐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미사일 한두 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두 발이 쉽지가 않아요. 한두 발이 됐다는 거는 100발 1000발 간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이란 최고 지도자 위치한다, 쉬운 표정, 공개 압박, 전쟁을 끝내겠다 얘기하죠. 여러분들 트럼프 1기 때 시리아 때 생각 안 나세요? 트럼프 1기 때 시리아 막 견제하고 겁주고 시리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란 최고 지도자 전투 시작, 이스라엘 무너뜨릴 것. 이란도 세게 나옵니다. 뭐 페르시안 후예니까 뭐 당연히 세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중동전쟁이 어떻게 될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쟁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예상이 안 돼요. 아무런 예측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뭐렇게 될 거야, 아무도 틀린 얘기야. 아무도 맞지 않아.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진짜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일단 중재될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 퍼센티지로 노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자, 미국의 5월달 소매 판매 0.9% 급감, 전망치 하회. 자, 이게 중요하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떨어졌는데 한번 봅시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9%가 떨어졌다고 해요. 월가 예상치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게 나왔어. 좀 자세하게 봤더니 뭐가 많이 빠졌냐면 자동차 판매가 빠졌어요. 자, 자동차 판매 언제 많이 이루어졌죠? 자동차 소비. 트럼프 관세 인상 실효 전에 자동차 판매, 그리고 자동차 소비가 많이 늘어났죠. 그 이후로 줄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줄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판매랑 자동차 소비가 줄면서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낮게 나왔다. 근데 볼게요. 자동차를 제외하더라도 서비스업 있죠? 외식, 뭐 레스토랑, 바 이런 것들도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레스토랑, 바 매출도 0.9%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젠 미국의 경기 침체로 들어가나? 소비가 둔화됐나? 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릅니다. 일단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미리 선구매를 했죠. 땡겨서 썼죠. 소비를. 이연 소비가 조금 영향을 줬을 거다. 그리고 동부 지역에 여쭤보니까 동부 지역 쪽에 좀 날씨가 습했다 그래요.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도 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월가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비 감소만으로는 소비가 감소 경기 침체다 보기에는 어렵다. 만약에 근데 6월 달도 소비 감소가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물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 감소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오히려 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둔화된다는 건 나쁘지 않다. 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AC, 솔라나와 XRP 현물 ETF 검토기간 연장 2025년도 가을까지. 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 7월 초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가 7월 초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높다, 뭐 90%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네요. 가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월 정도, 빨라도 한 8,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가을에서 조금 이제 초겨울 정도?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7월 초는 너무 좀 빠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대로 생각대로 한 10월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 가지는 않을까. 근데 좀 이례적으로 SEC가 이런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기간 연장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좀 크게 신경을 쓰는 건지 아니면 좀 뭔가 바뀐 건지 조금 의미부여가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솔라나랑 리플 현물 ETF는 아마도 조금 초겨울 가을쯤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 에이다 창립자 강 세장은 6개월에서 9개월 내로 시작될 전망이다. 찰스 호스킨슨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에 있었고 나와서 이제 에이다를 만들었고. 자, 찰스 호스킨슨이 6개월에서 9개월 내 강세장 시작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뭐 가능성 충분히 있죠. 6개월이면은 올해 12월이네요. 그리고 9개월이면 내년 3월이고. 항상 매년 10월 악토버라 해서 업토버라 그러죠. 매년 10월은 암호화폐 시장이 좋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매년 몇 월 달에 암호화폐 시장은 좋았어요. 요 공식이 맞을까 틀릴까? 25년도에 맞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자,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에 대다수의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또한 상반기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1월달, 뭐 2월달, 3월달 좋을 걸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계절적 영향,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반기 돈이 많이 풀릴 거다. 유동성이 확장될 거다. 근데 다 틀렸죠. 여러분들, 트럼프 관세 인상, 뭐 중동 전쟁, 이런 거시경제가 나오잖아요. 불확실성이. 그럼 계절성이 하나도 안 맞아요. 계절성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에 미국 주식 어땠어요? 비트코인이랑 좋았죠? 미국 주식시장에 오래된 격언이 있어요. 셀더 메이. 5월달에 미국 주식 던져라. 그래 나중에 10월 이후로 들어와라. 근데 5월달 좋았죠? 계절적으로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관세 정책, 뭐 중동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정책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계절성이 다 물 건너 가버린다. 그래서 뭐 이번 연도 10월달 계절성인 거를 떠나서 계절적인 이런 영향 떠나서 저도 괜찮다고 봐요. 왜? 트럼프의 긍정적인 정책들이 올해 3분기, 4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BBB 감세 법안, 그리고 한 가지가 SLR 규제 완화. 오늘 다뤄드릴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 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6일 연속 자금 순유입. 자, 현물 ETF 계속 들어오죠?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홀더 차익 실현 안 했다. 3분기 랠리 기대. 자, 3분기 랠리 기대. 이거는 모르겠지만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죠. 근데 장기 홀더가 차익 실현을 안 했다는 건 맞습니다. 오늘 온체인 데이터 특집으로 해드렸었거든요. 멤버십 방송 한번 보시면 돼요. 장기 보유자들이 아직 홀딩 중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장기 홀더들이 들고 있다는 건 아직 차익 실현을 안 했고 어떻다? 차익 실현을 안 했고 시즌 종료일 가능성도 매우 낮다. 매우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즌 종료입니다. 뭐 시즌이 끝났어요. 하락장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를 까봤을 땐 뷰가 맞지가 않다.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지금 시즌 종료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16일, 17일 봅시다. 계속해서 유입 중이죠? 괜찮습니다.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유입 중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양이 유입되는 양이 적죠. 유입되는 양이 적다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6월 18일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예상치대로 나왔고요. 2주 연속 청구 건수는 살짝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뜻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 고용시장 둔화가 연준한테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늘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연준 금리 결정이 있죠. 신규 주택 판매 6월 25일날 판매는 뭐 국내 총생산 GDP 괜찮게 나올 가능성 높고요. PC 걱정하지 말자. PPI 지표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PC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업률 고용지표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실업률 소폭 상승하고 고용지표 또 살짝 둔화되면 이거 좋다. 연준 금리 인하에 앞당길 수 있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초에 발표되는 실업률이나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다. 이거 좋으면 우리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뭐 빠진 거 있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트럼프 감세안 있죠? 감세안 있는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저소득층 그 의료보장하는 거 메디케이드 그 부분을 조금 조건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하나둘씩 다 발라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이거 안 돼, 이거 빼야 돼, 이거 추가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재수정해서 상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7월달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감세안 예상한 대로 쉽지 않다. 왜? 트럼프의 내년 11월 중간선 이길 수 있는 승리 카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쉽사리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감세안이 지금 쉽지 않고, 항공모함 나미주호가 가고 있다, 아라비아해로 향했고, 요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한번 추가로 또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중동전쟁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나는 코인 이슈야. 지금 중동전쟁 발발하고 있는 거 솔직히 불안하다. 코인 시장 끝날까봐 불안하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확전된다 안 된다 못 맞춰요. 가능성이 몇 프로야? 요걸로 움직이는 거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게 또 이란이 변수죠. 자존심이 워낙 세니까. 근데 한 가지 위안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핸들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핸들링할 수 없다 그러면 확정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13일까지 총리 재투표한다고 이스라엘 내에서 투표 날짜가 13일이었죠. 이날 13일날 투표 떨어지면은 총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5일날인가 이란 전쟁 들어갔잖아요. 공격 들어갔잖아요. 지 정치생활 연장하려고. 그럼 지 정치생활 연장하려면 이란을 미친 듯이 때려야 돼.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하는 건 뭐냐면, 네타냐후랑 트럼프랑 내통을 합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한다.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저번 주말이죠. 천연가스전이랑 원유 생산기지를 때렸거든요. 사우스파르스 천연가스, 그리고 테헤란의 원유 및 가스 저장고, 샤흐레일의 정유공장, 이런 애들을 때렸는데, 걔네들 특징이 내수용이에요. 카르그 섬이 있거든요. 카르그 섬이 어디냐면 이란의 석유 수출 90% 담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안 때렸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네타냐후 자기가 총리를 연임하기 위해서 이란의 돈벌이, 이란이 돈을 벌 수 있는 돈의 그 소득 고리를 잘라야 돼. 그럼 가장 처음 때려야 되는 게 카르그 섬이에요. 근데 여기를 안 때리고 이란 내수 천연가스랑 원유를 공급하는 데를 때렸다는 건, 트럼프의 의중이 들어가 있구나. 왜? 유가 오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천연가스랑. 트럼프는 지금 뭐를 원해요? 확전을 원해요? 아니면 이란이 빨리 독립기념일 전까지 자기한테 무릎 꿇고 핵 만들지 않을게요, 우라늄 안 만들게요, 협상하길 원해요. 겁줘서. 협상하길 원하죠.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가 연임을 하고 싶었으면 카르그 섬을 때렸지, 100%. 카르그 섬 때리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안 되고 중국이 수입을 못 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래도 트럼프랑 네타냐후가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구나.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느 정도 소통을 하니까 그래도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확전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됐고 확전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진짜 시즌 종료일지 아니면 더 갈지. 그래서 아마도 중동전쟁 빨리 끝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끝날 수도 있다. 근데 장기간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 수도 있다. 대신 코인이슈님, 주식이나 코인 중동전쟁이 영향을 주는 거 얼마 만에 끝날까요? 전 길어도 한 달에서 한 3개월 안에 금방 끝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평생 갈 거예요. 종교적인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중동전쟁은 계속 가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이런 리스크는 길지는 않을 거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미국이랑 이란 협상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얘기하는 거 봅시다. 협상 나오면은 또 시장은 또 그럼 회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지켜보자는 거 말씀을 드리고,